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나 희귀한 예술품, 혹은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슈퍼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미 손에 쥔 것에는 더 이상 도파민을 내뿜지 않아요. 오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절벽 끝에 피어 있어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주할 때 비로소 뇌세포가 풀가동되며 미친 듯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100번의 친절을 베푸는 동안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분석하기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미 다 파악된 존재, 이미 정복된 영토, 그리고 언제든 밟을 수 있는 평지에 흥미를 느끼는 포식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차가운 무관심과 권태,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자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배웠죠. 상대방의 기분을 살살이 살피고 요구 사항을 말하기도 전에 찰떡같이 알아듣고 언제나 상냥하게 웃어주는 것이 사랑받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냉혹하고도 치열한 생태계에서 이런 태도는 축복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독이 됩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수락은 상대방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신의 눈물겨운 헌신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당연한 세금처럼 여겨집니다. 당신이 예스라고 말하며 비굴하게 웃을 때마다 당신의 가치는 시장 바닥에 떨어진 상품처럼 이리저리 깎여나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가슴 설레는 연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감정의 쓰레기통, 혹은 24시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편의점 일회용 물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착한 연애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자,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거절은 단순히 무언가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토의 경계선을 긋고 주권을 선포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나 예의 없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 아니요 라고 차갑게 말하는 순간, 관계에 뜨겁게 맞붙어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늘한 긴장감 넘치는 정적 속에서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감이 독보적으로 피어납니다. 상대방은 당황하며 깊은 사색에 빠질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쉬운 사람이 맞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건드린 거지? 이 짧은 의문과 불안함이 바로 상대방의 뇌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가장 확실한 트리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상대에 대한 공격이나 결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거절 한마디를 내뱉고도 미안해하며 상대의 눈치를 살피죠. 하지만 진정한 연애의 고수들은 거절을 최고의 유혹 기술이자 밀당의 정석으로 사용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에게 결핍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행위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가질 수 없거든요. 사막에서 마시는 흙탕물 한 모금이 도시의 정수기 물보다 수만 배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것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절의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때 당신은 비로소 상대방에게 갈증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 갈증이 깊어질수록 당신에 대한 갈망은 집착을 넘어선 숭배의 수준으로 타오르게 되죠. 자,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의 연애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대접받았던 순간, 그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간과 쓸개를 다 빼주던 그 굴욕적인 때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신의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느라 전화를 못 받거나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상대의 급작스러운 만남 제안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더 안달이 나고 당신의 목소리 한마디에 목을 매지 않았나요?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도 본능적인 존재라서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대상, 자신을 거부하는 대상에게 가장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정복욕을 불태웁니다.
당신이 거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순간, 당신은 매력이라는 마법 지팡이를 당신의 손으로 꺾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던지십시오. 그 가면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자아를 죽이는 올가미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1순위로 존중하지 않는데 도대체 세상 그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거절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진 연애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약탈과 착취만 남은 식민지 전쟁터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비참한 전리품으로 남겨질 것입니까? 아니면 승리한 장군이 되어 관계를 지휘할 것입니까? 거절의 권력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심리의 본질과 어두운 이면을 꿰뚫어 보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은 정보와 감정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급을 끊고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며 접근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이라는 고귀한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뼈속 깊이 새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은 아주 가끔 허락되는 당신의 수락과 사랑을 기적처럼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바쳐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처절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나 죄책감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을의 연애라는 지독한 마약에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독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치료제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호한 거절 한마디입니다. 그 짧은 거절 한마디가 당신의 비루했던 연애 시나리오를 어떻게 위대한 반전 드라마로 바꾸어 놓을지, 그 놀라운 과정들을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연애의 주도권과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 끝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사랑을 하사하는 제왕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연애를 감정의 비즈니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시장에 단 하나뿐인 명품입니까? 아니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가형 상품입니까? 저가형 상품의 특징은 언제나 재고가 넉넉하고 고객이 원할 때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품은 다릅니다. 돈이 있어도 줄을 서야 하고 때로는 구매 자격까지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가끔은 판매 자체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거절이 명품의 가치를 완성하는 겁니다. 당신의 연애가 저렴해진 이유는 당신이 너무나도 훌륭한 배송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르면 새벽 3시에도 달려나가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온갖 재롱을 떨며 비위를 맞추는 당신을 보며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명품이 아닌 편의점 행사 상품 정도로 책정해버린 거예요. 심리학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공을 들인 대상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원리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대상이라도 공을 들이지 않고 얻었다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거절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투자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고민하고 당신의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당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성을 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된 사랑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쓰러지는 화초 같은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거절을 통해 상대방이 투자하게 만드십시오. 거절은 상대방의 뇌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온하기만 한 관계는 뇌를 잠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거절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죠.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순간 상대방의 온 신경은 당신에게 집중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당신의 장점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이 만드는 심리적 역전 현상입니다. 당신이 예스라고 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노라고 말하는 순간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작은 실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권력의 이동은 아주 미세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당연하게 요구하던 작은 부탁들, 예를 들어 나 지금 배고픈데 뭐 좀 사다 주면 안 돼? 라는 말에 미안, 나 지금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짧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안하다는 말에 감정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수사로서의 미안함만 전달하고 행동은 단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신을 떠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단단한 자아에 매료되어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태도를 고치게 될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아기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연애는 그런 공포 위에서 세워질 수 없어요. 당신이 거절하지 못해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오염된 샘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계속 마시면 결국 당신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어차피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된 자아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불꽃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게 흡수되는 식민지 개척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포식자들은 도망가는 사냥감을 쫓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먹잇감은 식욕을 자극하지 못하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모든 욕망에 순응하며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곧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거절은 당신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증거이며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당신의 거절이 늘어날수록 상대방의 집착과 사랑은 비례해서 커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세요.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거절해야 마땅한 사유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당당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생겨납니다. 억지로 짜내어주는 친절은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것은 매력이 아니라 비굴함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상대방은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리더십과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 잠시 고조되었다가 다음 파트를 알리는 듯한 음으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아무 때나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타이밍에 한 번의 배기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죠. 자, 다음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멘탈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실전 거절의 기술들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무렵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허락하는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철저하게 제어해야 할 영역은 바로 가용성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나타나는 사람은 연애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었을 때 설령 아무 계획 없이 침대에 누워 있을지라도 절대 즉각적으로 시간돼 라고 답하지 마세요. 잠깐 스케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수시간의 의도적인 여백을 두십시오. 그리고 몇 시간 뒤 혹은 다음날 아침에야 미안, 이번 주말엔 이미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 짧은 지연과 거절의 조합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쓰게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 나보다 중요한 약속인가? 혹시 다른 이성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일 때 당신에 대한 가치는 재정립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표를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인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비싸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간을 상대방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거절뿐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감정의 비대칭 거절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당신을 몰아붙이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절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프레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고 냉담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 태도가 무례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대화 자체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거나 자리를 뜨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빌 때까지, 혹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철저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적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연락해서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라고 말하며 굴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의 권력은 다시 상대방에게 통째로 넘어갑니다. 거절의 완성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과 정적을 즐기는 내공에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침묵의 무게를 견뎌낼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 긴장감을 조절하는 고난도의 거절입니다. 연애 초기든 오래된 관계든 상대방의 신체적 접근에 대해 가끔은 의도적이고 확실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십시오.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어. 혹은 오늘은 스킨십보다는 진지한 대화만 나누고 싶어.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단순히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유한 의지와 주관을 가진 고결한 인격체임을 뼈저리게 각인시킵니다. 정복하려던 목표가 코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인간은 그것을 더 강렬하고 미친 듯이 갈구하게 됩니다. 당신의 거절은 상대방에게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강요하는 것이고, 그 인내가 길어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쉬운 정복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수많은 거절을 뚫고 얻어낸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치 있는 성취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장황한 설명과 변명입니다. 왜 안 되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비굴한 구걸이 됩니다. 변명은 약자의 언어이자 패배자의 수사입니다. 강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간결하게 전달하죠.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거절을 공략하고 무너뜨릴 빈틈을 찾게 될 뿐이에요. 아니요 라는 말은 그 자체로 주어와 동사가 완벽하게 갖춰진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 뒤에 붙는 마침표 외에는 그 어떤 군더더기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짧고 간결한 거절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과 카리스마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상대방의 보상 심리와 승부욕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전략적 거절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안 되지만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식당 예약해도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거절 뒤에 작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절을 권력으로 사용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고단수의 심리 기술입니다.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상실감과 동시에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갖게 되죠. 이 희망 고무야말로 상대방을 당신의 궤도 안에 영원히 머물게 만드는 강력한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춤을 추게 만드는 가장 세련된 방식의 거절이에요. 거절은 상대방의 무례함과 나태함을 교정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훈육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늦거나 약속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가장 현명한 상책은 똑같이 거절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만나자고 연락할 때, 이번엔 내가 다른 일로 바빠서 너를 볼 시간이 없네 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똑같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맛보게 하십시오. 100마디의 논리적인 잔소리보다 단 한 번의 차가운 거절이 상대방의 행동을 규정하는데 수만 배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야만 사람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당신을 우습게 만들 뿐이지만 당신의 단호한 거절은 당신을 두렵고도 매력적인 존재로 완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은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참고 속으로 삭힙니다. 하지만 거절을 참아서 겨우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상태예요. 썩은 살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거절은 그 부패를 막고 관계를 정화하는 소금과 같아요. 짜고 고통스럽지만 관계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부제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당신에게 가식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첨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사랑이 피어나는 거죠. 음악이 웅장해지며 마무리로 향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실전 연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한 거절의 검을 익혔습니다. 이 검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왕국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 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벽을 굳건히 지키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거절의 문을 잠글 때 백성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추대하고 적들은 당신을 경외하며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거절의 권력을 완전히 체화하여 평생의 승자가 되는 최종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철의 자아를 가진 연애의 진정한 마스터로 거듭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애에서 거절이 권력이 된다는 말의 본질은 당신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 자신의 행복 결정권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잘하면 행복하고 연락이 없으면 지옥을 경험하죠.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감정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변덕에 좌우되게 두지 마십시오. 거절은 당신의 행복 결정권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회수해오는 독립선언문입니다. 당신이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상대방 없이도 충분히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존재들은 독립적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생하거나 의존하는 존재에게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어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비가 오든 말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당신이 정한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 당신은 가차없이 거절이라는 징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함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보호 본능과 소유욕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강한 자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훨씬 더 달콤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또한 필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한 장치예요. 당신이 거절을 시작하면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은 금세 거친 미천을 드러내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거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헌신을 발판 삼아 당신을 짓밟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절을 통해 남겨진 사람들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선을 지켜줄 수 있는 귀한 인연들입니다. 당신이 거절의 권력을 휘두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저에 반드시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거절은 가학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거절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싫으니까. 이 명확한 자기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무시하지 말고 거절이라는 목소리로 내뱉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은 짧고 연애는 그 짧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 동안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당신이 노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낭비되는 시간들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꿈에 투자하고 당신의 취미에 몰입하며 당신 자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가꾸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꾸며 빛을 내기 시작하면 당신이 굳이 예스라고 말하며 매달리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절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풍요로움이에요. 음악이 점점 고조되어 클라이맥스에 다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연애의 노예에서 연애의 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주는 그 묵직한 힘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당신이 거절할 때 상대방의 눈동자가 떨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 떨림이 곧 당신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권력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고 매력은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 사람만이 당신의 사랑이라는 보물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하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정 착취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기쁨조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꽃피우기 위해 태어난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거절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연애는 더 고결해지고 당신의 인생은 더 깊은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지만 우아하게, 차갑지만 뜨겁게 당신의 거절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받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 메시지에 일희일비하던 나약한 모습은 이제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절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고 침묵을 통해 상대를 지배하는 연애의 포식자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랑을 쟁취하십시오. 당신의 거절이 곧 당신의 권력이 된다는 위대한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